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강의는 12월 3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3부로 나누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 강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 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오후 10시경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고 또 약 4시간 후 비상계엄령이 국회에서 해산 의결을 거친 후 실질적으로 비상계엄령이 해제되었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계엄령이라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힘의 대결을 의미합니다. 물론 전시라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계엄령을 선포해야 될 국가적 위기에 대해서도 어떠한 의미로 그 정치 행위가 아니라 힘에 의한 정치, 이성이 아니라 원시적으로 돌아가서 국가를 운영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엄령이라는 것은 일종의 정변이라 할 수 있고 쿠데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의 실패는 정치적으로도 소수에 밀리고 있었는데 군대를 이용한 원시적인 힘의 대결에서도 밀린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주도자로서 하야해야 하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인 원인, 그리고 실행에서의 실패의 이유,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국 상황과 자유우파의 미래라는 3부로 나누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강의는 제1부 비상계엄령 선포를 한 이유,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 된 배경은 일단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가 시작도 되기 전에 공산 좌파들이 대선 불복 의미의 정치 공세에 시달렸습니다. 공격은 한국 사회의 본건성인 여성 차별적인 여성 비하를 통한 마녀 사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공격은 정확하였고 주요하였으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외모를 지나치게 꾸미는 김건희 여사를 술집 접대부였으며 남자 관계가 복잡하다고 공격을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 무속과 미신을 가미하여 무당 정치를 선동하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은 치밀하였고 정확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시작부터 지지율이 낮은 약 30%대의 낮은 지지 여론으로 불안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은 국정 개입이라는 다음 단계로 확장 발전시켰습니다. 이런 증거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의 대화의 어떠한 상황, 그 대화의 주제에 대한 어떠한 배경 설명 없이 엄밀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대화인 것처럼 녹취만을 공개함으로써 이것이 그 대중들의 흥미거리로 구전되면서 확대 재생산되었습니다.
이런 가족, 특히 사랑하는 여자에 대한 가짜 뉴스와 엄해는 상남자를 지향하는 윤석열의 감정을 지나치게 자극하고 심리적으로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낮은 지지도와 대통령의 낮은 지지도와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가짜 뉴스에 시달리다가 결국 총선을 패배하였습니다. 이 총선 패배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국정마비 상태에 이르렀고 또 탄핵에 몰리게 되면서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전국 주도권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총선 이후 내부적으로 총선 책임론으로 국민의힘당은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외부의 이런 공격 속에서 내부의 분열은 윤석열 대통령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측근들은 한동훈에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고 또 그 업그레이드된 선거대책본부장을 시켜서 정권을 주었는데 결과가 참혹했기 때문에 한동훈의 능력에 회의를 가지면서 한동훈 탓을 하게 되었고 한동훈은 도리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을 탓하면서 윤석열 측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더구나 국민들의 비판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리에 시각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면서 이 대통령 만들기,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의 1등 공신인 한동훈과 분리되고 분열된 것입니다. 한 번 틈이 벌어진 것은 점점 더 감정화되고 틈이 더 벌어지게 되는 것이 물리의 법칙입니다. 결국 윤석열은 공산 좌파들의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의 압박과 함께 예산을 통한 국정마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장관, 수사검사 등등의 탄핵을 통한 인사방해, 명태균 사건 등을 통한 언론들의 가짜 뉴스와 침소봉대 그리고 김건희 특검을 통한 망신 주기에 더 이상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틈이 벌어진 후계자 한동훈마저 자신의 살 길을 찾아 공산 좌파와 손을 잡고 윤석열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윤석열은 무너지고 말았으며 최후의 수단인 계엄령 선포를 적극적으로 선포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한동훈의 전략적 모성이라는 그 공포탄이 실제로는 위력 있는 핵폭탄임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비상계엄령 해제 의결에 참가한 약 18명의 한동훈을 따르는 의원들이 찬성을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기 전 한동훈과 윤석열 간의 그 갈등의 원인인 김건희 여사 특검도 실제로는 통과될 확률이 높았다는 것이 이번 비상계엄령 해제 의결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윤석열이 적극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 된 어떠한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짐과 혹은 분노가 우리 모두 느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선포한 것이라 북두시민혁명군은 추론합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정치적으로 소수에 몰리면서 대통령 취임 이후 한 번도 자기의 정책을 펼치지 못한 자신의 어떤 무능 혹은 공산 좌파들의 집요한 공격에 무너지면서 평상심을 찾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추론을 해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12월 3일 있었던 비상계엄령 선포 이유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이 알아보았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늘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